부동산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가공원의 역통합 개발까지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건 물론 상권 또한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역 일대에 지금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게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중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저께 가봤는데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그 낮에 한등 더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았고 외국 네. 관광객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 이제 새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나 그 주변이 개편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가시화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무튼 좋아지겠죠. 일단 네. 평가는 엇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울역 통합 개발안이 속도를 붙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한다면 서울역 허브 같은 경우는 교통 중심이 기존에 있던 7개 노선에서 추가로 5개 노선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교통 허브망으로서의 어떤 서울역의 입지 외에도 지중화라든가 그 지하철, 버스가 연계되면서 그 주변에 상업이나 유통시설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가 더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근에 있는 이 용산역의 개발 호재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서울역과 용산의 가장 큰 축이 있는데 용산역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여의도 면적과 그 동일한 그 크기의 공원이 이제 조성된다라는 것과 특히 용산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복합시설 외에도 관광 명소화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만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 중심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이제 중림동과 만리동 쪽이고요. 기존에 이제 서울역 전면에 해당됐던 후암동과 동자동도 새롭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과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은 점점 더 가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중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의 매매라든가 임대 시세도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다른 사례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나 경리단길이나 이제 망리단길과 비교했을 때 그 속도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임대료 수준 한 30% 정도 올랐고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상가 권리금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게 3.3m 제곱당 그 평당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상업지역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7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렇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역 인근 이면도로의 중소형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낡은 건물이 많아서 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도시 이제 재생과 더불어서 올해 이제 정부가 갖고 가는 그 정책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문화 창작지구로 형성되어지고 아름다운 길 조성, 그 다음에 도심과 어우러지는 그런 그 컨셉을 잡고 가다 보니까 새롭게 개편되고 있고 좀 더 단정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파트값도 뛰고 상권도 재단장을 하면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아쉬운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렇게 개발을 했다가 조금 상권이 죽는 그런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바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서울 그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중리당, 망리도랑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는데 네. 염촌교 일대가 수제화 거리 여기 이제 중소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당장의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동대문까지 직접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 비용 상승,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차를 주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발길을 끊게 되는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염촌교 일대의 상가들이 상권이 많이 죽고 있고 뭐 단합을 해서 이번에 이제 뭐 데모를 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속칭 이제 많이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그 동네를 이제 현대적으로 좀 네. 더 살기 좋은 네. 환경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에 대한 좀 부작용이 계속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대도시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서울 도심, 다른 그 미국 같은 사례도 똑같습니다. 서울 도심의 높은 집가와 임대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갔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가 낙후화되면서 저소득층들이 이제 도심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이제 또 그 개편이 되면서 도심에 이제 자본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과 집가 상승을 이제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가 또 갖고 가는 정책은 도시 재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개발이 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높은 집가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위험 요소도 있다 보니까 투기가 더 가열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도 갖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 말씀하셨으니까 투자 열기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아직까지 섣부른 투자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우선 단적인 예로 아파트 가격을 좀 얘기하고 가자면 서울역 전면 후면에 있는 이제 센트럴 자이가 8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 분양가에 거의 2억 가까이가 올라 있는데도 매물이 없다라고 나올 정도고 기존에 있던 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7, 8천에서 1억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서민들이나 특히 이제 올해 적용되고 있는 DSR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 입주가 가능하느냐 그러면 결국에 도심의 중소형 그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 실거주자들이 결국에 외곽으로 몰려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들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